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가 궁금해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플리즈의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기 전에 네.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좀 해결해 주세요. 네, 말씀하시죠. 왜 뭐든지 물어보세요. 왜 네. 간밤에 유럽 증시랑 네. 미 선물부터 이미 축포를 쏘아 올리면서 급등을 했는데 네. 왜 오늘 우리 증시는 이 모습인 거예요? 네, 그냥 뭐 울컥해서 하시는 얘기 같은데. 너무 궁금해서요. 네, 일단 무엇보다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반응은 아무래도 어떤 그 팬데믹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울한 모습들이 좀 컸었죠. 네. 그에 따라서 시장도 상대적으로 국내 신흥국과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어떤 그 달러의 약세 때문에 좀 선방했던 측면들이 있고 어떤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많이 처졌다가 한꺼번에 이를 반영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격차 흐름이 아닐까 생각도 있고요. 그래도 뭐 한 5월 달이나 4월 달부터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자리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데 안 가니까 좀 열받죠. 좀 열받아요. 네. 많이 열받아요. 네, 근데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도 열받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만 다른 모습 보여주면서 하락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겠네요. 네, 그 다음이 문제겠죠. 네. 이제 이 부분이 한 화이자의 백신 관련돼서 한 11월 셋째 주 때 거기서 이제 FDA 관련돼서 통과를 할지 여부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입니다. 네. 백신 관련된 쪽은 인간의 가장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그 다음에 보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는 좀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글로벌 시장은 어제 좀 강하게 반응했던 부분들이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일단 선반영하는 우리 증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증시도 아쉬운데 이 섹터는 더 아쉬워서 시청자가 궁금해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대표주죠. 이 3대장 오늘장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첫 번째 카카오인데 이 빠지는 이유를 대부분의 뉴스 그리고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언택트 수혜주라서 네. 백신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다라고 주제를 뽑더라고요. 맞는지 카카오에 대한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네, 일단 70점 드렸고요. 네. 뭐 언택트 관련된 대표주로 그 흐름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인데 그래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보는 가장 큰 중요한 얘기는 좀 비쌉니다. 비싸다. 좀 비싸요. 네. 성장성은 뭐 여전히 있지만 네. 가격이 비싸서 70점만 드렸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오늘의 하락을 어떻게 버티고 계신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토론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 올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 보시는 분들 여전히 많으시고요. 최소한 내년 연말까지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보시면은 검색 광고, 이모티콘, 기프티콘에서 수익 나오고 또 웹툰, 웹소설, 만화, 영화 많이 보시죠? 은행 업무, 카카오뱅크도 있고 카카오 게임까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 하락하는 거는 그동안 많이 올랐다 더하기 백신 개발 때문에 네. 언택트주에서 컨택트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 두 가지로 분석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겠죠.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백신과 치료제라고 하는 쪽에서 무엇보다 이제 백신이 개발되다 보니까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죠. 그러면 네. 이제부터 이제 경기는 많이 움츠러들었던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피해주가 먼저. 두 번째는 경기 민감 섹터들이죠. 이쪽에 대한 변화들이 아무래도 좀 소외되었던 측면들이 높은 쪽을 그 다음으로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 하게 되면은 일단 시장에서 좀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관점으로 보게 되면 컨택트 관련된 쪽에서 오늘 강하게 부각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오전에 따라가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네. 그러다 어떻게 보면 갖고 계셨던 분들 단기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또 시간이 있다 보니까 또 매수할 기회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언택트 쪽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라고 네. 하게 되면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하게 되면 또 매수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중립적인 입장 쪽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컨택트주가 오늘 좀 강하게 뛰어 올랐는데 네. 그렇다고 막 이때 따라가자라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매도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언택트주들의 경우에는 더 빠지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면서 성장성을 기대해 보자. 근데 여기서 그냥 빠진다고 사는 게 아니라 성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카카오는 그 성장성을 갖고 있고 또 카카오뱅크 IPO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카카오뱅크 또 중요하죠. 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상반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실적은 잘 나옵니다. 네. 이번에 카카오뱅크의 실적 봤더니 한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860억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은행권의 전통적인 은행권에 비해서는 뭐 세 발이 필 수는 그렇지. 있겠지만 네. 예, 지금 누적으로 보게 되면 한 거의 5배 가까운 성장세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 밸류를 한 10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장외가로 따지게 되면 4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수치냐면은 지금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4대 시중은행이라고 그러죠. 이 회사의 시총을 다 합친 것과 거의 유사한 게 장외 지금 카카오뱅크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가치를 쳐줘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쪽에서 성장성을 많이 지금 부각시킨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카카오뱅크만 믿고 카카오도 계속 그러니까 카카오도 역시 최고야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 IPO 시간이나 IPO를 이어갈 시간이나 그리고 또 밸류에 대해서도 좀 비싼 측면들이 높다는 건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팅방에도 이제 카카오 네이버의 성장성에서는 다들 동의하고 계신데 네. 만약에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서 문제라면은 그대 평단과 비중이 문제다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아주- 적절한가요? 아주 전문가분이 지금 남기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러면은 저희 카카오 가격적인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손실권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오늘 매수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탈출해 볼까요? 네, 일단 딱 오늘 이 시점에서 바로 right now, 네, right now.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시세 중심은 35만 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가격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일단 지금 지난 저점대 부근과 그리고 고점대 부근까지 연결하게 되면 박스권 궤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35만 원대 위쪽에서는 대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만약에 35만 원대 밑으로 내려와서 한 뭐 33만 원대 정도 안쪽까지 내려오는 부분까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일단 비중을 늘리셔도 될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반대로 또 반등해서 한 7, 8만 원대까지 또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지금 카카오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기간 조정이나 모멘텀이 강해서 더 이상 더 뭐 신고가를 돌파할 정도의 그러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싸게 샀던 것도 정리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트레이딩 관점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는 33만 원. 그러니까 오늘 가격을 기준으로 저희가 제시를 네. 해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38만 원 이야기 드렸어요. 그럼 카카오와 함께 손잡고 가는 짝꿍이죠. 네이버도 살펴볼게요. 네이버 지금 매수 기회일까요? 라고 제가 써봤는데 네. 제가 궁금해서 써봤어요. 매수 기회인지 아닌지 점수로 주시죠. 네, 점수는 5점 뺐습니다. 65점 드리고요. 네. 좀 약간 로맨티스트답게 그리고 또 가을 분위기에 맞게 한마디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한마디죠? 기다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느끼해서 네, 죄송합니다. 네, 기다릴게요. 그러니까 매수 기회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70점에서 5점 뺀 65점 드렸고요. 왜 카카오랑 5점의 차이가 나는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우선 종목 토론실에 들어가면요. 호재 공시 실적 사상 최대, 실적 성장성 최고 1위 기업이고 또 국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 1위 대표니까 국산 클라우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네이버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다시 말해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는 글도 올라주셨는데 올해 언택트 기조 속에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 둘 다 뭐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올랐잖아요. 얼마나 올랐어요? 일단 그게 제일 궁금한 것이군요. 얼마나 올랐나요? 네. 일단 지금 올해 저가를 보게 되면은 그 어떤 코로나19가 극해에 달했을 때가 13만 5천 원이었습니다. 네. 고가가 34만 7천 원. 저가 대비해서 고가는 뭐 거의 뭐 세 배 가까이도 되나요? 뭐 세 배 이상 정도까지 나오는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종가상으로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시작 대비해서는 여전히 50% 이상 올라온 가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추세에서 지금의 전략을 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이버가 근데 오늘은요. 네. 외국인 기관 다 같이 팔면서 어제부터 계속 팔면서 지금 5% 안팎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전고점이 34만 7천 원의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 네. 그 비해 많이 밀린 상황이거든요. 네. 과연 언택트 기조가 사라진다고 해서 네이버의 실적이 그만큼 주가가 이렇게 빠진 만큼 타격을 보여줄까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언택트가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이전부터 저희가 트렌드의 변화, 즉 인터넷 PC 많이 쓰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또 모바일이라고 하는 이제 스마트폰이 탄생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부터 벌써 이 모바일과 그리고 또 온라인의 성장에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토대가 마련된 상황들이었고요. 같이 그냥 성장한 거죠. 저희 삶과 함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트렌드가 그 정도 오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폭발적으로 성장한 부분들이 있죠. 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약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또 훼손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예전에 성장하던 기로 쪽으로는 올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성장한 측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어떤 기존의 성장 궤도를 가게 되면 주가도 이를 어느 정도 좀 약간 쿨다운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네이버 지금 갖고 가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더 늘리면서 단가를 낮춰야 되는 시기인지 매수 기다려보자고 했잖아요. 네. 언제 그럼 사야 돼요? 네, 그래서 또 right now 2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를 또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카카오보다 5점을 더 빼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주가의 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박스권은 지키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처럼 그래도 좀 돌리는 모습들이 좀 시원하게 약간 모습이 아니라 좀 갇혀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시세의 중심은 28만 원으로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 오히려 한 단계 밀려서 지난 저점대까지 연결되는 한 26만 원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는 또 어떤 저점 매수 기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박스권은 좀 두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대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좀 버거울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은 전 기간 조정에 계속 이어지는 상황 쪽에서 트레이딩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보다 5점 낮은 거는 탄력성이 부족하다. 여기서 다시 돌아설 수 있지만 그 돌아섰을 때 탄력성이 카카오가 조금 더 강할 걸 예상해서 5점을 좀 낮게 드렸고요. 매수가는 26만 원, 조금 더 떨어질 때 매수하자. 목표 주가 30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장성은 있는 종목이다. 네. 라는 데는 일치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 볼게요. 이번에는 게임의 대장 NC소프트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 집콕 쪽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TV 보고 모바일로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래서 NC소프트를 포함한 게임주들도 수혜로 꼽혔었는데 백신이 개발되면 1위로 떨어질까요? 가격 전략을 세워보기 전에 점수부터 제시해 볼게요. 네, 점수는 그래도 기대감은 있다라는 관점에서 70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언택트를 표현을 하고 싶지 않고요. 새 게임 주세요. 아. 현기증 나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작 모멘텀 기다리고 있다 그 네. 말씀이시죠? 네. NC소프트 70점 드렸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실까요? 기술주에 이런 종목이 어딨냐. 지금 주가에서도 연말 예상 PER이 27배다. 지금 안 잡으면 바보지라고 글 올려주셨고요. 코로나 당장 백신 나와도 NC랑 무슨 상관이야? 리니지는 상관없어. 지금이 박앤세일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화이자 백신 개발에 게임질도 좀 휘청거리고 있는데 저 두 번째 글 올려주신 분처럼 네. 백신 개발이랑 NC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 이전도 살펴보시게 되면은 네. 리니지를 많이 하셨던 리저시들은 네, 저를 비롯한 이 리저시들은 네. 그럼 뭐가 됐나요? 네, 여전히 게임 수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백신 개발로 인해서 일단 좀 움츠렸던 심리, 그러니까 집에만 있어야 된다, 어디 나가지 말라라고 한 심리가 이제 폭발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을 막 하기 위해서 약간 공백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게임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한번 밖에 휙 나갔다가 들어와서 또 PC 열고 게임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시간적인 차이나 부분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게임 수요는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NC소프트 앞서 한 줄 평으로 코로나보다는 언택트보다는 신작 주세요. 네. 현기증 나요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게임사들도 뭐 최근에 52시간 이런 거 하면서 네. 개발하는 시간이 점점 더뎌지고 있고 신작도 늦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향후 모멘텀은 그럼 신작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어떻게 보면 코로나 피해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를 재택근무. 하고 재택근무하는데 솔직히 누가 사장님이 지켜보시지 않죠. 네, 부장님 안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슬쩍 딴짓하죠. 어.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신작을 개발해서 이제 이어가는 일정들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NC소프트도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만약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뭐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정이 조금 더 당겨질 수는 있겠죠. 그런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신작 언제 나오느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들고 있고요. 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또 나오는 게 트릭스터 M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리니지 귀여운 모델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제가 말로는 못하겠습니다만 네. 네, 그런 쪽에 대해서 사전 예약을 이틀 받았는데 100만 명이 넘었답니다. 기대감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또 이제 유니버스라고 하는 또 게임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게임이 온오프라인의 팬덤 활동을 할 수 있게 K-팝을 같이 연동할 수 있는 이런 게임이라고 이런 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기대감이 살짝 올라가는 건 현실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블레이드 앤 소울 2죠. 이쪽이 지금 올해 안으로 CBT를 한다고 했는데 이쪽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지연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에도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작 모멘텀 그 스케줄을 들어보니까 네. NC소프트 여기가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 전략과 함께 또 NC소프트뿐만 아니라 게임주 중에 하나 넷마블. 네. 또 넷마블은 IPO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사셨거든요. 네. 그분들이 넷마블도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NC소프트 넷마블 같이 좀 전략 세워주세요. 넷마블 물어보신 분이 지금 뭐 채팅창에 네네. 먼저 나오셨기 때문에 넷마블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요. 일단 기대를 좀 많이 낮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지난번에 올라갈 때 어떻게 지금 나왔던 빅히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IPO 때문에 움직였던 부분들이 차익 실현이 본격화되는 움직임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13만 5천 원대 이상으로 가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거래 살아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14만 원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일단 비중을 줄이는 전략적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NC소프트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일단 지금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한 79만 원대가 중요한 가격대인데 만약에 이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되면 저는 매수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75만 원대 안쪽까지는 비중 확대하는 전략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또 한번 움직여서 직전 또 박스권 위쪽까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한 87만 원대 여기서는 또 비중을 살짝 줄여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쪽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87만 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고요. NC소프트 다시 돌아설 수 있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채팅방이 굉장히 뜨거운 게 생각해 보니까 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주를 많이 사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통적으로 이러한 대표적인 종목 외에도 네. 전자결제주 어때요? 그리고 교육주도 언택트주로 꼽혔었잖아요. 네. 이 두 종목들, 두 섹터들의 경우에도 큰 변화 없이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만약에 전자결제 쪽이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NHN 한싸교를 사셨을 것 맞아요. 같고요. 네. 그쪽은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오늘에서 만약에 낙폭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네. 내일까지 추가로 밀린다라고 하면 비중을 늘릴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팔지 마시고 주추세는 거전히 유지된다라고 한 점 쪽에서 오늘 언택트 종목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탑픽은 NHN 한싸결입니다. 네, 추가적인 기회는 한번 노리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교육주 쪽은 솔직히 저는 관심이 조금 덜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큰 숙제가 학령 인구가 계속 떨어지는 문제죠. 한 10년 만에 20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기반들이 많이 위축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럴 때 기회 요인들이 이렇게 해외 진출해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강해야 되는데 그쪽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언택트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가 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치의 전자결제주 그리고 교육주 포함한 전체적인 언택트 수혜주들에 대해서 긴급 점검해 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